나치 생체 실험.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끝날 것 같지 않던 고교 시절을 졸업하고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시절이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풋내기였던 나에게 그가 다가온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꽤 괜찮은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는 것과 부모를 잘 만난 덕에 보통 대학생들이 지니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울 명품 액세서리들을 종종 들고 다녔었기 때문이었다. 어찌되었든 당시에 난 순진했고 그는 매너 좋은 미남 선배였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오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우리는 곧 캠퍼스 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붙어다니며 주위에 질투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을 즐기곤 했다. 김치현,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다. 나보다 4학번 위였고 군대를 제대하고 갓 복학한 터였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단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연애에 있어서 능숙했고 또한 교활했다. 5개월간 사귀면서도 나는 그가 나 이외에 2명의 여자를 더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고 수없이 했던 데이트 와중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초기 얼마간을 제외하곤 전부 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늦게 눈치를 챘다. 결정적으로 그의 실체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 것은 어느 날 당황한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나타나 내 뱃속의 생명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털어놨을 때였다. 그는 여전히 매너 있고 담담했지만 그러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것들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후회했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친구들과 여 선배들의 진심 어린 충고들을 되새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고 결국 나는 부모님 몰래 김치현과 병원을 찾아가선 내 돈으로 이제갓 2개월이 지난 뱃속의 생명에게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말았다. 그 뒤로도 난 김치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만약 내가 제3자가 되어 그런 나의 모습을 봤다면 한심해하고 욕을 해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의 인간성과 우리의 허울 좋은 사랑에 대한 일말의 기대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너무나도 참담하게 깨졌고 그렇게 내가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김치현과 나의 사이는 끝을 맺고 말았다. 그 뒤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사랑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증오로, 그리고 마지막엔 살해로 변해갈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였다. 그리고 대개 이런 이야기의 결말은 증오에 휩싸였던 여자가 결국은 현실을 지각하고 사람 좋은 남자를 만나 과거를 숨기고 다시 껍데기뿐인 행복을 찾으려 애쓰거나 아니면 평생을 남자에 대한 혐오를 품은 채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식으로 맺어지기 마련이었던 것과는 달리 나의 경우에는 바로 그 앞에서 언급했던 나치 실험에 대한 괴담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처음엔 차오르는 증오를 해결하기 위한 혼자만의 상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곧 그 빈약했던 상상은 차차 살을 붙여나가고 서서히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변해감에 따라 나는 나에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범함과 재력이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닫게 됐다.
가장 힘든 부분은 그를 납치하는 것이었다. 내가 남자였다면 모를 일이지만 평생 운동이라고는 나이트에서 춤추는 것 이외엔 생각지도 못한 채 자라온 여자로서 김치영 같은 허우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얼마간의 고민 끝에 나는 실행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냈고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두 가지를 손에 넣었다. 하나는 빠르고 강하게 효력을 나타내는 수면제였고 다른 하나는 70kg의 물체를 나와 함께 나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고 동시에 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줄 남자였다. 수면제는 의외로 쉬웠다. 서울의 밤거리 뒷골목에선 조금의 돈만 쥐어주면 수면제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눈앞에 환각을 보여주는 약물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쉽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미친 계획에 동참하고 이후로도 입을 다물어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치영과 헤어진 사실을 전해 듣고 예전부터 나를 짝사랑해왔다며 나에게 다가온 그를 본 순간 난 바로 이 남자다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어눌한 말투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 그리고 나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 그것이 이 계획에 필요한 남자로서 이경두가 가진 완벽한 조건이었다. 난 치연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약간의 픽션을 섞어서 그에게 고백했고 동시에 경두에 대한 나의 관심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곧 내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과 만나줄 것을 다짐했다. 내가 다시 접근했을 때 치연은 약간의 경계심을 가졌다. 하긴 그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식으로 헤어졌던 여자가 다시 저 자세로 다가오는 데야 쉽게 허락할 리는 없었다. 하지만 곧 그는 나의 그런 행동에 자신의 넘쳐나는 매력에서 기인했다고 믿어버렸고 곧이어 내가 건네주는 술잔을 덥석덥석 받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한 잔 그의 몸속으로 술잔이 들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내 몸에는 쾌감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이경두와 사인을 맞추는 것은 솔직히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